안녕하세요. 배우러 강민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신재생 발전 설비, 태양광 분야 실기 합격 전략 관련된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우선은 합격 전략이라는 말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실기 시험을 봐야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뭐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시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나오는지 그래도 한번은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격증 시험 관련된 그러니까 출제 기준입니다. 출제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겨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어쨌든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그때부터 지금 올해 2025년, 내년에 2026년, 27, 28년도까지 똑같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혹시라도 전년차에 공부하다가 아쉽지만 올해 실기를 보셔야 하시는 그런 분들 정말 다행이고, 출제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시험 내용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자, 우선은 그걸 여러분들한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기는 할게요. 자, 우리는 전체적으로 필기하고 실기가 있고, 필기를 합격하셨으니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실기 시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겠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실무라고 나왔습니다. 실무가 뭐지? 실무가 뭔데, 문제는 뭐냐면 필답형인 게 문제죠. 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뭐 쓰기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단련하셨다면 좀 부담은 없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반대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60점을 맞아야 하고, 시험 시간은 2시간 반인데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기는 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우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무라고 하는 게 뭐냐? 실무라고 하는 게 총 뭐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 15개인가요? 뭐 그렇게 좀 나눠 놓은 것 같은데, 그걸 왜 나눠 놓는지는 사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환경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발전량을 계산하고, 인허가, 사업허가, 구조물의 설계, 어레이의 설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예, 준공 환경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목, 구조물 뭐 쭉 넘어가서 15개가 넘네요. 뭐 20개가 넘어가네. 자, 운영이라든지 안전관리까지. 맞아요. 우리가 필기시험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이렇게 크게 4과목으로 나눠놨던 걸 또 다시 이렇게 20개로 나눠놨습니다. 자, 우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필기 때 공부했던 거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문제는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것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부하시던 거 그냥 그대로 공부하셔서 이어서 실기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된다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필기에서 공부하셨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데, 좀 더 공부를 더 하셔서 내가 그 보기에 나오는 보기를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필기를 보시고 실기를 딱 넘어가실 때, 사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니까 뭐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조건이기는 한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랑 저랑 좀 차이가 나는 지점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거 한두 번 겪다 보면 괜찮아요. 괜찮고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목표는 뭐였어요? 짬짬이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짬짬이 그냥 암기하시고 답을 써 나가다 보시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어쨌든 이 출제 유형이라고 하는, 제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뭐 문제는 어쨌든 지금 읽어보지도 마세요. 그냥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딱 한 줄, 2줄 딱 나와버리고 나한테 써라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4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4가지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순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엔요. 혹시 5개 쓰면 점수 더 주나요? 아니고요. 딱 위에서부터 쓰신 거대로 하나, 둘, 셋 틀렸으면 넷.
되셨죠? 틀렸으면 네 가지를 쓰셨으니까 1점, 2점, 빵, 3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5번까지 쓰셨다고 해서 이게 틀려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네 가지를 쓰면 순차적으로 점수를 채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생각나는 거 순으로 쓰셔도 돼요. 이게 뭐 1번으로 되고 이거 뭐 3번으로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네 가지를 쓰라고 하면 네 가지를 쓰는데 이게 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의 단답에 가깝다. 우리는 흔히 필기, 실기 넘어가면서 이 실기에서 이런 문제를 단답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절토를 땅 깎기, 성토를 흙 쌓기. 그러니까 성토라고 안 쓰고 흙 쌓기, 절토라고 안 쓰고 땅 깎기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고 여러분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 단답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짬짬이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1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점수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4점을 줍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필기시험에 문항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몇 문제 낸다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은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모든 점수가 전부 다 배점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답안지를 쓰는 경우에는 뭐 정말 뭐 이런 거는 4점을 주니까 그냥 뭐 괜찮게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필수 문형입니다. 유형이에요. 되셨죠?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딱 보셔도 딱 요거는 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이런 문제예요. 실제 뭔가 계산하라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 설비하고 관련된 문제는 사실상 계산 문제가 꼭 두 문제 이상씩 나옵니다. 그것도 배점이 많이 나오는 걸로요. 배점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전기하고 관련된 문제들, 뭐 발전량을 계산한다든지 실제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그쵸? 사업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걸 판정하는 크게 이 세 가지의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 유형은 정말 고맙게도 계산 문제고 정말 고맙게도 문제가 여러 개 나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런 문제 딱 이렇게 단답형 되는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드렸는데 이렇게 나와도 배점이 좀 높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쓰고 답을 써야 되는 조건이에요. 계산식도 꼭 쓰셔야 되고 답이라고 여기다가 사실 답이라고 해가지고 이 답을 여기다 다시 따로 써주셔야 되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스킬을 길러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어쨌든 전기하고 관련된 문제, 계산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풀어주셔야 돼요. 이것까지 우리가 문제 유형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죠. 배점이 한 20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그것도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건 뭐가 있냐면 부분 점수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 문제가 여러 개 있어서 이거 너무 풀기 어려워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도 사실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여러 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글자를 암기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얘는 공식이라고 할까? 공식이라고 하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공식만 암기하면 모든 문제 유형을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단답은 내가 진짜 머리를 쓰고 진짜 암기를 짬짬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공식 하나 암기를 하고 유형도 크게 세 가지 유형밖에 없으니까 크게 세 가지 공식 정도 암기를 하고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신다면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배점도 높으니까 이번 문제 유형 2번은 진짜 필수 문제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자,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거요. 문제는 짧은데 나보고 이렇게 쓰라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출제하신 분은 이거 쓸 수 있을래나? 제가 출제위원을 비하발언한 거 아닙니다. 저는 못 써요. 저는 못 써요. 이런 건 사실 쓰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요. 이거를 그대로 암기한다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이거 암기를 했어도 현장에 가서 이거 쓰다가 이거 빼먹으면 이거 혹시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거 빼먹었는데 막 어휘가 비슷하면 뭐 비슷한 문제 다
그런 고민을 할 때 그냥 이 문제는 제외하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 유형을 3번 유형이라고 하는데 기억나면 쓰고 기억나지 않으면 안 쓰고 뭐 기억나지 않더라도 막 비슷한 말 써가지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조건까지 되면 그래도 부분 점수는 나오니까 예, 요거 그래도 버리기는 조금 아깝고 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거는 그죠? 3번 유형은 그죠? 필수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기억나면 쓰고 그리고 또 뭐 들어봤던 것 같아 이런 말들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합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나의 노력에 대한 부분은 있으니까 혹시라도 기억이 난다면 그런 부분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어휘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문구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어려운데 그냥 요거는 그냥 그렇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1번과 2번을 열심히 풀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번과 2번 유형 문제를 디립다 공부하시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요.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출제 합격 전략, 예, 그죠? 결국은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할 건데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60점입니다. 제가 필기 때도 여러분들한테 강요 드렸고 실기 때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너무 어려운 3번 유형 문제까지 암기해서 이거를 70점까지 올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 문제에서 충분히 20점 획득할 수 있고 간단한 계산 문제에서 10점, 15점 이상 획득하실 수 있고요. 단답으로 나머지 해결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20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3번 유형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충분히 도전해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물론 필기를 보셨으니까 실기도 이어서 보시는 우리 배우라 예,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있는데 혹시라도 실기만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잘 하셨고요. 예, 저의 도움이 없으셨고 혼자서 공부하셨던 분들 여전히 다시 한번 혼자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혹시 안 되시면 저랑 같이 웬만하면 배우락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선적으로는 뭐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필기 이론부터 다시 기초, 그다음 발전 기획, 시공, 운영 됐나요? 여전히 똑같다. 우리는 필기하고 똑같은데 단지 답만 내가 쓸 것이다.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기, 필기 다 공통적으로 전부 다 저는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배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핸드폰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회사에서 모니터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짬짬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짬짬이.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택 유형 우리 정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1번 유형과 2번 유형이 우리에게 합격을 전달해 줄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합격률이에요. 자, 이거요.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떤 게 거짓말이냐면 이겁니다. 100명 중에 10명 중에 6명이 합격하는 자격증이야. 그렇다고 내가 요번에 10명이 응시했으니까 내가 6등 안에 들면 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60% 안에 드는 거 쉽지 않을까? 나의 머리로 나의 노력으로 60%? 아닙니다. 이 퍼센티지는 그냥 통계예요. 통계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쪽 옛날의 통계입니까? 이 통계를 왜 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글쎄요. 이걸 보고 도전? 그럴 수 있어요. 이 통계는 상대적으로 다른 자격증보다 합격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평균적으로 다른 자격증보다 조금 더 쉽다라는 거겠죠.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쉽게 딸 수 있다라는 자격증의 통계지 내가 응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합격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알고 기본적으로 노력하면 딸 수 있는 문제 40점 정도 있어요. 또는 30점에서 40% 정도 있어요. 나머지 우리가 60점이 목표로 하는 그
40점에서 20점에서 30점에 해당되는 그 포지션은 내가 조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암기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이 퍼센트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도전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조금 노력이 부족하거나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왕이면 배우락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꼭 열심히 도전하시고, 그리고 또 학습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셔서 좋은 자격증 받으시고, 이 자격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격증도 또 도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라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우락의 황민혁 기술사였습니다.